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에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가 올해 내내 계속된 하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한 이야기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가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매출 전망 증가율을 봐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폭이 심하고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또 한 차례씩 계속 무너지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하게 될지 걱정이 큰데 오늘 위원님께서 과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반도체 SK하이닉스 현재와 미래를 쭉 한번 쫙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더 어려운 미션을 드리죠. 네. 제가 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별로 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어쨌든 적자로 전반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베스트 리포트를 보면 영업 적자 1조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의 악화도 있지만 재고 평가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재고의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고를 어쨌든 가격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재고 평가선까지 발생하면서 이 찍히는 숫자 자체가 단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장에 지금 컨센서스가 한 1,500억 정도 마이너스 이 정도인데 1조를 예상한다라는 건 단위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야? 어디까지 봐야 돼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거래 감소에 따른 시장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둔화된 상황에서 매물이 쌓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연말로 오면서 배당 매수 아니면 기존의 포지션 청산 이런 것만으로도 주가가 등락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인덱스 매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늘 수 있는 이런 뉴스가 자꾸 점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 주가의 약세를 말해주는 가장 네.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에 이 1조 적자가 설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고평가손이 주류라면 그럼 재고평가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손인 만큼 실제 현금 유출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충격은 예상외로 빠르게 줄 수도 있고 실제 피해는 또 작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잘 모르겠다가 결국 이 종목의 가장 핵심 리스크다. 적자 폭이 얼마까지 커질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적자의 기간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자체가 이 종목의 이 신저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밟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실질적인 현금의 유출이 없다면 오히려 그때는 주가에 뭔가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숫자로 찍히는 실적에서는 그런데 이 종목의 지금 업황 자체에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IT 세트 재고가 4분기에는 조금이라도 소화되지 않을까? 소화 안 됐고요. 그러면 신제품이 나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애플 아이폰 14가 지금 생산이 오히려 감소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제품이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그럼 숫자가 증가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쌓여있는 재고를 보면. 그다음에 지금 감산한다고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감산에 이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건 제가 한 몇 달 전에 반도체 얘기할 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신호는 감산이라고 하는 항복 신호, 두 번째 항복 신호는 계약 가격을 대폭 떨어뜨려서 반도체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격 보고 혹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가격이 제시가 되어야 뭔가 빠른 재고 소진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항복 신호는 안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요단에서 뭔가
크게 개선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단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뭐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론도 연초 대비해서 동일하게 둘이 똑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개별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은 왜 안 빠지느냐? 삼성은 다르죠. 세트도 있고 그 안에 뭐 들어가는 캡티브 마켓도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멘텀이 존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순수 반도체 업황을 쫓아가는 이 두 종목은 연초 대비해서 둘이 똑같이 사이좋게 3%씩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SK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산업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 얘기가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게 내년에 더 힘들다,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터닝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이 고난 후에 뭔가 빛이 들어오는 그런 해가 될런지. 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인텔? 네. 인텔이 약속 안 지키죠? 자꾸 그거 DDR5. 사파이어 래피즈의 사파이어 출시가 래피즈, 계속 네. 늦어지고 있는데 뭐 내년 뭐 1분기에는 내놓는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1월 이번에 5일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구체적으로 날짜가 막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하이퍼스케일 정도의 서버에서는 일부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서버 쪽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좀 줄이는 속도를 줄이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은 늘었는데 네. 서버 쪽에 투자하는 캐펙스의 총량은 늘었는데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사는 양은 뭐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것마저도 부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PC나 IT 세트 쪽에서 떨어진 것은 뭐 그런 대로 오케이.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서버도 이제 주춤주춤거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시장이 이제 큰 폭의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와서 정말로 DDR5로 전환되게 되면 DDR5의 가격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출하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쌓여있는 DDR4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DDR5라도 출하되면서 마진율을 조금 개선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 애플의 XR이 과연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지금 M1 칩 2개를 달고 굉장히 고사양으로 나올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요. M1 칩 2개를 달고 나올 정도면은 당연히 메모리량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칩 처리 능력을 따라가기 위해선 그만큼 메모리도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신규 그 IT 기기가 뭐 XR 정도인데 이런 기기들이 출시되면서 신제품에 관련된 기대감을 높여가는 그런 수준에서는 저는 주가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텔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신제품의 출시 이 두 가지가 저는 반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두 가지 모멘텀 모두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모두가 포기하는 시점이 우리가 저가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 혹은 분할 매수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최악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적자가 이만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불매소리를 할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될 시점인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 내년에도 보면 그 투자를 굉장히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너무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삼성전자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두 기업 가운데 이제 주가의 수익률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진 측면이 있단 말이죠. 선택한다면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개인 성향에 따라 가는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하이닉스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만 터닝한다면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될 거고요. 네. 나는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삼성전자로 가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왜 투자 계속하냐, 메모리 다 죽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투자는 결이 약간 다릅니다. 네. 비메모리 쪽 투자, 그다음에 공정 전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죽으라고 메모리 쪽에 투자를 늘려서 양쪽 업계를 뭐 없애겠다도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형태의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두 종목의 일단 결이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투자 스타일과 투자 철학에 따라서 나는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삼성전자가 매력적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SK하이닉스로 가시되 지금은 분할 매수의 구간이지 저점을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지금은 저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 PBR 한 배 아래에서 샀을 때 실패할 확률은 저는 뭐 기간을 조금 늘리면 거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시작점 혹은 추가 매수의 시작점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겨울 한파 반도체 쪽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보지 말아야 할 섹터가 아니라 봐야 할 섹터로서 반도체를 바라봐야 할 텐데 이제 탑픽을 골라봐야 된단 말이죠.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있지만 또 다른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보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일단 공정전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공정전환.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종목이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SNS텍, 네. 그다음에 PSK 같은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장비 쪽에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종목을 추가하자면 이제 솔브레인. 그러면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주가가 조정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실적이 안 좋아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내년도에 3나노 GAA 공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NS텍 같은 종목군들이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장비 쪽에서는 일부 PSK의 P3 라인 추가 장비 증착이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 때 우리는 반도체를 조금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혹한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가운데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